네, 오늘 특별한 시간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드릴 전문가, 급등스타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급등스타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석 맞이해서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급등스타입니다. 늘 앉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서서 인사를 드리니까 마치 기자가 된 기분이 듭니다. 기자는 세상이 돌아가는 정보를 드리고 전문가는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강의를 진행했지만 이데일리 채널에서 처음인 만큼 그리고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다음 주 우리 증시가 다시 열렸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바꿀 수 있을 만한 큰 정보들 그리고 혼자서 매매하셨을 때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강의 준비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또 어떠한 알찬 강의를 준비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를 적어주시면요. 저희 방송 함께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1577-8159번 번호 기억해주시고 지금 문자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별다른 법 강의 주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추석 이후 주목해야 하는 종목 공략법. 네, 추석 이후에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알찬 내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정보야말로 이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종목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 종목을 발굴하는 어떤 이제 빌드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급등스타 전문가가 종목을 발굴할 때 쓰는 어떤 이제 비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빌드업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빌드업을 해나가면서 일단은 우리 상반기에 증시가 휘청했던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계좌가 많이 실망스러웠던 분들을 위해서 2021년 하반기 급등이 예상되는 추석 이후에 주목해야 하는 종목 공략법에 대해서 같이 빌드업을 한번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11거래일 연속 시장이 휘청했던 게 지난 8월이었고요. 사실 증시 하락은 7월 달부터 계속됐었습니다. 하지만 추석 이후에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린다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일단은 환율이 1170원대 중반까지 다시 상승이 나왔고요. 이렇게 환율이 1170원대까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증시 순매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증시 하락의 원인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나와서 증시가 다시 한번 휘청이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좀 짚고 넘어갈 점이 오케이,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 환율이 안정적이고 증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추석 연휴 이후에 바로 이벤트가 하나 잡혀져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증시가 크게 휘청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과연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확정된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우려감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딱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달러 같은 경우는요. 사실 달러가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회복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강대국에서 이제 달러를 푼 이유는 말 그대로 코로나 이후에 실물 경제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 박살날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강대국에서 달러를 풀었고요. 당연히 달러를 풀게 되면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고 당연히 이머징 마켓에는 외국인 투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루어지게 되고 당연히 환율은 반등을 하게 되면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다시 한번 달러가 유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달러가 올라오는 것인데 사실 얼마 전에 8월 달에 비농업 고용지표가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백신 관련돼서 부스터샷 이슈가 나오더라 하더라도 경기가 회복되기에는 아직도 먼 거리가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 차트상 1180원 구간대 저항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달러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이제 중시 순매도는 다시 한번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LG화학이 됐든지 삼성 SDI가 됐든지 삼성전자가 됐든지 이미 추석 전에 한번 순매도 물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환율이 급등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첫 번째 정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추석 연휴 이후에 FOMC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시장 참여자들이 두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테이퍼링에 관련돼서 불안정한 요인이 시장의 하락 원인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 증시가 추석 연휴 동안 쉰 다음에 바로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연준 인원들의 올해 일정이 정확하게 게시가 된다고 했을 때 시장 하락을 우려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달러 하락 때 달러 상승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8월 달에 비농업 고용지표가 쇼크가 나왔습니다. 연준이 스탠스는요. 우리가 연준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코로나 이전 정도의 고용지표가 고용이 회복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경기가 회복됐었을 때 연내 테이퍼링을 확정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지난 잭슨홀 미팅 때. 하지만 마찬가지로 비농업 지수 쇼크 나왔고요.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스탠스에서는 시장이 받아들일 정도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증시 하락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달러 상승이 됐든지 아니면 FOMC 회의 결과에서 테이퍼링이 연내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석 이후에는 증시가 굉장히 많이 반등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달러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순매도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달러 차트와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각 강대국에서 달러를 풀게 되면서 달러가 쭉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달러가 하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달러 강세가 워낙 약세가 되겠죠. 말 그대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환차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국내 증시로 대거 유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0년도 마지막 달에 화이자가 접종이 시작되고 나서 미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달러가 반등을 하기 시작되지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전의 저항 구간을 보시면 1180원 선에 충분히 저항 구간 작용하고요. 이전에 1180원대까지 다시 상승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저항 구간을 뚫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1180원대가 저항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상승이 나와줬다 하더라도 이 달러의 변동성이 조금 저조할 것이다. FOMC 회의 결과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가 좀 미뤄진다고 한다면은 달러 약세로 전환되면서 다시 한번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증시 차트와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달러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 대세 상승장이 열렸습니다. 보시면 우리 증시가 대세 상승장이 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달러가 조금 이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건데 올해 증시 차트 보시면 달러 반등과 함께 전혀 코스피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죠? 달러가 더 이상 이제 약세를 보이지 않고 반등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10% 빠졌고요. LG와 카카오부터 대형주들 수익률 전혀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면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추석 이후에는 증시가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이 박스권 장세, 달러가 약세를 보이더라도 지금 거의 1년 9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에 박스권에서 증시가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떠한 섹터에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키포인트가 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수록 달마다 나오는 빅 이벤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달러가 반등을 하게 되고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예탁금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주들에 묶여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장에 도는 자금은 한정적입니다. 그럼 이 한정적인 자금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세력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이슈를 만들 것이고요. 굉장히 작은 시가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슈를 통해서 충분히 띄울 수 있으니까 달마다 빅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굉장히 빅 이벤트를 만들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증시가 박스권에 갇히고 삼성전자 전역 수익률 나오지 않았을 때 1월달, 2월달 이어가지고 좀 보시면 1월달, 2월달에 이제 상승을 좀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1월달만 하더라도 2월달 이어서 기아차와 애플카가 협력할 수 있다는 모멘텀 나와주면서 구경테크, 화신 같은 종목들은 20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1월달에 나온 이슈가 1월달, 2월달에 나온 이슈가 애플카와 기아차의 협력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그 수급을 이어받아서 2월달, 3월달 이어가지고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이슈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횡보를 하고 LG화학이 빠지고 카카오가 비리비리할 때 1월달에 애플카 관련주들 200%씩 갔고요. 그 수급 이어받아서 2월달, 3월달에 쿠팡 관련돼서 동방, KCTC 마찬가지로 큰 이슈, 큰 이벤트가 나와주면서 마찬가지로 종목들이 200% 이상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또 볼까요? 자, 1, 2, 3, 4 빅히트 있었죠. 마찬가지로 5월달, 6월달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다음부터 국내에 있는 창투사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고 하죠. 이 수급들을 이어받아서 H넘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각 창투사 종목들이 200% 이상의 상승이 또 나와줬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박스권 장세에서도 달마다 나오는 빅 이벤트가 있고요. 달마다 100% 200% 상승하는 종목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박스권 장세에서 외국인이 안 들어와서 탓할 게 아니라 달마다 찾아오는 이 빅 이벤트만 찾아가지고 대형주 말고 대장주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200%의 상승폭을 우리가 챙길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창투사 이후에 뭐가 있었죠? 문재인 정부 탈원전 폐지 관련돼서 기대감이 나오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이 200% 넘게 상승이 나와줬다는 거죠. 즉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삼성전자, LG와 카카오 주가 재미가 없었을 때 달마다 200%씩 가는 종목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원전 이후에 뭐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그죠? 원전 다음에 빅 이벤트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 BNC라는 종목이 이 박스권 장세에서 400% 갔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장세에서 외국인들 안 들어온다라고 투자 안 할 게 아니라요. FOMC 회의 결과 때문에 투자를 안 할 게 아니라요. 달마다 이렇게 찾아오는 빅 이벤트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하셔가지고 대장주만 딱 찍으시면 달마다 200% 정도의 수익률은 챙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 과연 찾아오는 9월달, 10월달에는 도대체 무슨 종목에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하반기엔 도대체 무슨 종목에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늘 강조드렸다시피 이 빅 이벤트에다가 주목을 해야 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증시 이번 연도 들어와서 박스권 행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재미가 없어요. 단 달마다 쿠팡, 애플카, 원전, 그다음에 뭐 위드 코로나 빅 이벤트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디다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빅 이벤트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빅 이벤트 10월 달부터 11월 달 이어지는 이 빅 이벤트 원전, 위드 코로나 다음 이 빅 이벤트는 무엇이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바로 이 대선 정책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200%, 300%대 급등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 대선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빅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선이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즉 앞으로도 대선 토론과 관련된 일정들이 잡혀 있고요. 정치인들의 지지율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속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보는 관점에서 위드 코로나 다음 쪽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번 주목을 해보실 점이 무엇이냐면 5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이 대선 정책 이벤트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은 달달이 200%씩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는 이 박스권 시장, 굉장히 재밌게 매매할 수 있는 시장에서 이 대선 정책이라는 테마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대선 정책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빅 이벤트로서 10월달, 11월달에 정책주가 올라갈 것은 맞지만 그 정책주들 가운데서도 대장을 찍어야죠. 항상 주식을 하실 때 3등주, 4등주, 2등주 찍으면은 수익 안 납니다. 무조건 1등주를 찍어야 돼요. 마라톤을 하더라도 100m 달리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1등만 기억하듯이 이 주식시장에서도 항상 이 1등주가 가장 강력한 상승 파동이 나온다 관련돼가지고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정책 수혜주가 시장에서 1등을 할 것이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극적인 정책이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대통령 임기 직후에 대시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0월달, 11월달 준비하죠. 종목 선침해 해놓죠. 그러면은 대선 직후까지 충분히 여유로운 수익률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정책이냐? 바로 자극적인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장주여야지만 항상 이 급등세가 나와준다라고 거듭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도대체 자극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통령 임기 직후에 대시세가 나온 종목은 무엇인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시면 몇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자,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온 정책이냐?
이명박 대통령 초임 시기에 4대강 정책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정책이 나와줬습니다. 대한민국의 4대강을 토목공사해가지고 가뭄을 막고 굉장히 큰 토목공사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정책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정책이죠. 굉장히 막대한 투자감이 들어가고 이명박 대통령 초임 시기에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동이 나왔었는데 제가 앞서서 강조드렸던 이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정책주의 두 가지 공통점에 부합되는 대통령 초임 시기에 나온 정책이고요. 굉장히 자극적인 정책 수혜주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동전주였습니다. 동전주였던 959원 하던 이화공룡이 무려 25,500원까지 무려 2,550%의 상승이 나와줬다. 즉 대통령 바뀔 시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대통령 바뀌기 전에 자극적인 정책주 하나만 잘 골라놔도 어떻게 되느냐. 959원 하던 종목이 25,500원까지 무려 2,550% 상승했다. 이거 숫자 아니고요. 이거 돈 아니에요. 2,550원이 아니라 2,550%입니다. 즉 주식시장은 복리가 깡패이기 때문에 2,500% 그대로 먹지 못해도 1,000%만 먹어도 굉장히 엄청난 수익률이 계좌에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대통령 초임 임기 시기에 나온 자극적인 정책 그것만 주목하셔도 우리 개인투자 여러분들이 959원에서 25,500원까지 가는 2,550% 상승 다 먹지 못하더라도 1,000%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만 그랬느냐?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명박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 시기 때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수가 갈수록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국가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란할 수 있고 위축될 수 있으니까 저출산 정책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정책을 임기 초반에 내놨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30원짜리 종목이 22,250원까지 무려 940%가 상승했다. 월봉상 흐름 보시면요. 저점 보시면은 저점 2,130원에서 22,25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어요. 즉 대통령 임기 초반에 나오는 자극적인 정책 수혜주를 지금부터 고르시면 우리 개인투자 여러분들이 2,130원짜리가 22,250원이 된 것처럼 940%다 통으로 먹지 못하더라도 못해도 100% 200% 정도의 상승은 애플카, 기아차 협력처럼 쿠팡, 나스닥 상장처럼 충분히 빅 이벤트로서 큰 수익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종목 하나 볼까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죠. 지금 현 정부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초임 시기에 대북평화 정책 펼쳤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대북평화 정책 하겠다 하니까 남북경협주 대하TI 같은 경우에는 1,790원 하던 종목이 12,800원까지 무려 610% 상승했다. 그 전에 뭐 민주당이 대통령 한 전에 나왔던 정책이지만 정권 교체된 다음에 대북 정책 나왔죠. 굉장히 자극적이고 대통령이 초기에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1,790원 하던 종목이 12,800원까지 무려 610% 월봉상 흐름 보면 다이렉트로 올라갔습니다. 즉 대통령 초임 임기 시기에 자극적인 정책을 잡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정책수를 선침한다면은 이 610%까지는 아니더라도 100% 200% 정도는 무난하게 상승 나올 수 있다. 그게 바로 정책 수혜주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개인투자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가장 좀 잘 돕기 위해서 가장 좀 유명한 종목이죠. H&M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정책 수혜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상하이 운임 지수가 올라가지고 해운 운임 지수 올라가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영업이익 올라가서 올라가는 줄 많이 아시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기 때 한진해운이 파산을 합니다. 5대 강국이었던 대한민국 해운 사업이 폭삭 망해요.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가지고 해운 재건 5개년이라는 대한민국 해운업 살리겠다는 정책을 내놓습니다. 거기에 최대 수혜 받을 수 있는 H&M 같은 경우에는 2,120원 하던 종목이 51,100원까지 수직 상승을 합니다. 무려 2,300%. H&M 2,300% 못 먹더라도 올해 월봉상 흐름 보면은 올해 찍어가지고 단기간 한 2달 만에 매도했어도 100% 200% 이 주가 상승은 충분히 나와준다는 거죠. 즉 자극적인 정부 정책을 고르시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빅 이벤트로 준비되어 있는 대선이 임박한 정책 수혜주를 고르시면은 이 H&M처럼 2,300% 또는 중간에 들어가셔도 200% 이상의 상승세는 충분히 나와준다. 이 부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자면은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이제 탈원전 폐지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서 주목을 받은 종목인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월봉상 흐름 보시면요. 어떻게 올라갔느냐? 3,630원이던 종목이 18,600원까지 무려 월봉상 흐름 보시면 400% 상승 나왔다. 지금도 최근에 여러분들 주식시장 보시면요. 서전기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두산중공업부터 시작해서요. 일진파워 원전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즉 이 대시세 정책주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인 정책 수혜주고 대통령 임기 초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책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벌써부터 움직인다. 400% 갔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대시세 정책 두 가지 공통점만 알고 있으면은 200%, 300% 정도 수익은 무난하게 챙길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 항상 이 자극적인 정책 수혜주여야만 그리고 대통령 임기 직후에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어야만 한다. 즉 자극적인 정책이고 대통령 임기 직후에 대시세 나오는 종목을 찍어야 되는데 그 도대체 어떠한 정책에서 이러한 대시세가 나올 것이냐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정책 수혜주를 제가 이 강의 동안에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조금 더 신뢰가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면은 제가 이 2대1리 이제 슈팅스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 있는 종목들이 무려 이제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정책 수혜주들이에요. 보시면 제가 이제 8월 25일 날에 이제 방송 나와가지고 캠트로스라는 종목이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자극적인 정책이고요. 대통령 임기 초에 충분히 탄소 중립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바로 45% 정도의 급등세가 나와줬다. 제가 8월 11일 날에 말씀드렸던 RT캐스트 42% 급등했는데 전기차 충전소 없다 강조드렸죠. 즉 대통령 임기 초에 또는 지금부터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바로 40% 갔다. S트래픽이랑 좀 동일하죠. 전기차 충전소 모멘텀 34%. 트루인 8월 18일 날 제시해드렸죠.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센서 산업이 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K센서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바로 30% 갔죠. 자,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 수혜주만큼은 제가 방송에서 충분히 강조를 드렸고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45, 42, 34, 32 급등한 종목들이 많다. 하지만 앞으로 나올 정책 수혜주는요. 이보다 더 갈 수 있다. 200%, 300%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이 대시세가 예상되는 자극적인 정책 수혜주 오늘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보 받아가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이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린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드렸죠, 오늘 대선 주자의 정책 수혜주로서 첫 번째 이유로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 제시해드릴 거고요. 시장 규모가 무려 2025년 145조 원이 예상된다. 우주 산업, 메타버스, 자율주행, 드론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급등세가 나와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 불과 몇 년 안 남았죠. 시장 규모가 145조 원이 예상되고 대선 주자의 정책 수혜주로 엮이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구간에서 시세 분출 직전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45% 이상 간 종목들과 동일한 모멘텀으로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 수혜주들 내가 이 추석 동안에 굉장히 계좌가 재미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무료 방송에서 꼭 받아가시고 추석 이후에 좋은 수익 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장세는 빅 이벤트가 엮여 있는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방송 끝나고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를 검색하시면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함께하고 계시는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사진이 보이고요. 아래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면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알짜배기 정보들 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 내 계좌에 담겨있는 종목 고민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추석 연휴로 인해서 오버레일 동안 저 종목 장이 좀 열리지 않는데 답답한 마음 혼자서만 앓고 계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진행되는 금요일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 좀 해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1577-8159번으로 무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강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